뒤에가 미래 시제다, 마지막으로. 아, 왜 이런 방식으로 썼을까? 이런 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고요. 우화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야 될 필요? 이런 거 참 인상적인데, 실제로 들어간 내용 모두가 그냥 있을 법한 게 아니라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참아야 하는 의무, 죽음의 뭐 지표, 토양, 녹색 외투, 불필요한 파괴, 새, 죽음의 강.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미세한 수준에서 이 화학약품, DDT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화학적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표, 이 자연학 세미나 역시 이번 주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이렇게 지표, 물, 땅, 식물, 동물, 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미세한 데서 스케일을 확 이렇게 확장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그 자연 안에 모든 것이 빈틈없이 맞물려 있다는 거를 화학 제품을 가지고 이 살충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살충제 부분을 덜어내더라 그래도 자연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걸 너무 이렇게 선명한 스케일로 쫙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지구의 속살에서 대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환상과 미래를 이렇게 또 다 포함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과 함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천천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구석 이제 전체의 주제는 선생님들 과제에도 다 말씀해 주신 거지만 새가 침묵할 때 인간이 노래할 수 있을까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체를 지렁이와 분리해서도 생각할 수 없고 하늘과 분리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는 거를 구석구석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과 함께 한다는 걸 이제 과학적 사실로 실감시켜 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가 이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저는 지루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루하지 않으시죠? 예, 뭐, 과학적 정보가 막 잔뜩 나오는데도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살충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뭐,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반복되는데 이게 왜 거칠게 막 이렇게 자연 보완하고 뭐 야단치는 것 같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독자에게 되게 그 당시에도 이게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와 그 뭐랄까 공격과 찬사라기보다 그 감동과 공격을 막 양쪽에서 너무 많이 받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흡입력, 사실이 갖는 흡입력의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소외되는 것 같은 살충제 문제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가 살충제랑 한 몸이라는 거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 장 한 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 마지막 17장까지 오늘 시간 안으로 도착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다 토론하고 이 전체가 살충제가 뿌려진다라는 은유에서 전체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살충제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연 방제라고 하는 거는 적재적소에 이렇게 이제 갖다 묻혀라 막 이런 건데요. DDT가 이렇게 뿌려지지 않습니까? 뿌려지는 거. 그 다음에 살충.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생각이잖아요. 자연의 한 종을 싹 다 없애버리겠어. 그런데 이제 살충. 벌레 하나를 없애버리겠어. 그 다음에 풀 하나를 이런 생각은 인류사에서 2차 대전 때 처음 나온 거죠. 처음 나온 거. 인류의 한 종을 없애버리겠어. 없앨 수 있어. 인종을 청소해야 되게 대단한 결벽증이고 벌레를 인류사에서 이렇게 멸시한 거는 2차 대전, 2차 대전. 그게 그 인섹토피디아라고 곤충학자가 쓴 어떤 책이 제가 그 카프카의 갑충 그 도대체 뭐야? 이래서 곤충책 한참 찾아볼 때 카프카가 곤충학자인가? 찾아볼 때 그 곤충학 책을 봤는데 벌레가 해충으로 명명된 거는 2차 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인간이 인간을 없애버리겠어 이 생각이랑 인간이 벌레 하나를 없애버리겠어라는 생각이 이제 기원학적으로 발생학적으로 같고
그 다음에 살포, 너무 이렇게 뿌려댄다 이런 게 가스실의 이미지도 되게 많이 떠올리는 은유이기도 한데요. 그런 일을 겪고 난 2차 대전 직후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연에 갔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실감한 시기가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직후에 그 모든 과학자들이 DDT 만드는데 다 달려 들어가는 거죠. 아니, 지금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도 이 책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식의 발이 어떤 식으로 묶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 같습니다. 영상이 이제 제가 그 우연히 찾게 된 건데, 그 사람들 밥 먹는데 확 뿌리는 거. 미리네 쌤이 글도 쓰셨지만, 그, 우리의 감각이 다 너무 해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소독되니까 좋은 거다. 아, 유진쌤 그래도 있었나요? 막 이렇게 되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독가스를 마시고도 기뻐해. 뭐, 그렇죠.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다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토론을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뭐 책 읽고 난 느낌 일단 이야기를 할 때 책의 구성이 이제 아까 그 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주면서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랬던 과거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진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정치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허용량을 정한다는 것, 그런 게 이제 원래 그런 우리가 그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 목적과는 반대가 되게 이제 정해진다는 거, 그리고 단어의 용어 같은 거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용어 같은 것들이 풀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 이데올로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수치화 시키는 거, 그 몇 퍼센트 들어있다,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우리가 그 뭐 LG 생활화학 뭐 이런 데서 뭐 안전과 관련된 생활 건강, 그 친환경, 뭐 무독성 이런 그런 용어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계속 안전하다는 거를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일을 행할 때 이해관계가 포함된 그런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시각에서만 어떤 정책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충분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화학 그 약품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조금 그래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기원 선생님은 또 그 시골 가서 이제 생활하시다 보니까 벌레가 진짜 이렇게 불편한 벌레가 일상에서 계속 거슬리는데 어떻게 그 선에서 조절을 뭐 잡아야 될 거냐 그 돈벌레를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책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이 60년 전에 이 책이 쓰여졌을 때와는 지금은 좀 약간 다른 환경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방법들이 과연 그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드는 게 있어서 그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관점이 조금 약간 걸리기도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좀 바뀌게 된 생각은 레이첼 카슨 선생님께서 이제 제안했던 거는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자연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그 관계망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시안적이지 않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계산에 있어서도 해충을 죽이는데 제일 적은 비용이 아니라 해충을 죽이고 나서의 어떤 그런 그 영향들도 되돌리는 그런 방법, 그런 데까지 계산에 들어가는 어떤 계산법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이해가 많이 되기도 했어요. 살충제라는 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건데 무기와 비행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이 사람 대신에 이 곤충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거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모든 게 분화되어 있고 또 이제 시키는 사람, 뿌리는 사람, 뭐 돈 내는 사람 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한테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각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살충제를 뿌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그냥 뿌리기 때문에 누구 하나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누구 책임 회피를 위한 게 아니었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니까 결국에는 다 자본으로 가성비를 위해서 농약을 마구마구 뿌려댔는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쉽게 설득당하면서 이제 그런 모든 게 자본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또 사람 자체의 하나의 세계인데 그 사람 병원에 가면은 그 과를 다 나눠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사람 자체도 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게 되고 자연도 다 나눠서 생각을 해서 인간이 자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연결이 끊어졌다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인정쌤이.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끊어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우리 인간은 자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것, 오만이 아니었냐, 뭐 그런 얘기. 그 뿌린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생각한다. 단절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같은 그룹 안에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 단어라는 거랑 마지막에 이제 수정 선생님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좀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되냐는데 어쨌든 그 이게 작은 영웅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까 그 다큐멘터리도 보면 이 망원경이 되게 상징적인데 뭔가를 저 멀리에 있는 것도 기꺼이 보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이끼를 보려면 몸에 낮춰야 되듯이 이 망원경을 보면서 기꺼이 그 구체적인 그 새, 아주 구체적인 것들에서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은 사람, 그 아주 그 사람 전문적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학계에서 보면 그런 작은 목소리, 작은 움직임 자체가 되게 큰 힘이다.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생물학 했는데 화학 뭐 이런 것까지 다 두루두루 알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얘기도 잠깐 나오고 인문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얘기 나오고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나누셨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는 과제가 더 실감나는 과제도 되게 많고 재미있는 그것도 있고 저는 그 선생님들 가지고 그 풀쌤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입에 안 붙지 않습니까? 뭐, 그 곤충 이름도 입에 안 붙고, 해충 이름도 입에 안 붙고, 약은 더 입에 안 붙고, 근데 이거를 입에 붙인다는 게 진짜 큰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읽었던 느낌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아까 첫 번째 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야 되지라는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책이어가지고, 이게 대단히 힘이 세다, 이런 책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글 이거를 보시면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인상적인 그 구절을 이제 음미하면서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제가 이거 별대인데 곤충이 되게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책을 덮고 그러고 보니 곤충이 정말 대단한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성이 그러니까 곤충이 그렇게 그 화학약품을 많이 맞았는데도 내성이 막 생겨가지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소용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목적을 무화시키고 곤충이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곤충에 대한 생각의 편린들 중에 우리가 그 최근에 그 혐오 발언 이런 거 하면서 충자 되게 많이 붙였잖아요. 뭐 맘충 뭐 이거 떠오르네요. 그다음 뭐 충충충충충 이런 거. 그 벌레에 대한 혐오 여기에 뭔가가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나 뭐가 걸려 있다 이런 생각도 하나 해보게 되고 제가 그 진짜로 카프카의 변신 이거가 그거 책이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곤충학자 책을 많이 찾아보던 거 아까 말씀드리면서 떠올랐는데 팝으로 곤충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파브로도 불쌍한 그의 과학자인데 문학 박사, 그러니까 문학으로 칭찬받았잖아요. 문체가 좋아가지고. 근데 파브로 곤충기를 번역한 일본 사람 중에 오스키 사카에라고 이 무정부주의자가 있어요. 아, 왜 곤충학자가 아나키스트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고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점과 관점을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어떤 곤충이 우리 인간의 감각의 임계점에 걸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곤충 자체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살충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될 건지, 아까 이제 뭐 무엇에 대해서 써야 될 건지, 어떤 공부가 좋은 공부일지 이런 거를 천천히 가져가게 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곤충 공부 이거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살충제를 그럼 공부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누구랑 함께 사는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더 시점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자연학 세미나가 격주로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